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우먼 스포츠 전현주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종목 일단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선수가 있고요. 그중 한 분은 대전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입지가 더 높은 스포츠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골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4년차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나왔던 대전 출신의 선수, 지금은 감독을 하고 계시는 박세리 선수죠.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괜히 반갑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스포츠를 소개해왔는데 골프까지 소개를 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보경님은 어떻게 골프를 하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셨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부모님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갈 때라든지 그럴 때부터 되게 익숙하게 골프를 접해 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문했다는 건 또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른의 세계 같은 느낌? 맞아. 네. 되게 입문 계기부터 너무 어른 같아서 되게 멋있네요. 와,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를 위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잖아요. 하지만 골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 프로의 세계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생활체육으로서의 골프도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골프를 위한 모임과 동호회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나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오픈 카톡방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 매체인 것 같고, 뽐프라는 사이트에 골프 포럼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해주는 형태의 커뮤니티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체 특성상 네이버 카페나 밴드는 좀 연령대가 높고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고, 오픈 카톡방은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게 20대부터 60대까지 전부 다 있는 편입니다. 역시 메이저한 종목이라 그런가 모든 커뮤니티에 활성화되어 있네요. 스포츠 하면 또 대회인데 골프 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경님은 대회에 나가신 적이 있나요? 대회 나간 경험은 없는데 항상 목표는 아마추어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회 종류가 이제 오픈, 클래식, 프로암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프로 선수들은 승점을 점수를 채워야만 이제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들이 있는데, 오픈의 경우는 그런 승점과 자격에 상관없이 아마추어, 프로 신분과 자격 없이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열린 대회고, 이제 클래식은 옛날부터 전통을 약간 승계하면서 FM 방식으로 하는 대회라서 이제 승점을 채운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고, 프로암의 경우는 이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짝을 이뤄서 포섬을 하는 형태의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라든지 일부 단체들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동호인 아마추어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저 근데 처음 들어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짝이 되어서 하는 형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 들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직접 대회를 관람한 적은 없고, 유튜브에서 이제 프로암 이렇게 대회 해가지고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기간부터 골프 예능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겠다 생각만 했지, 사실은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가 되게 생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회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 나만 마이너였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이 대회가 너무 신기해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이 프로 골퍼와 함께 한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굉장한 이벤트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실 저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설렐 것 같아요. 나는 아마추어인데 이 프로 골퍼와 함께 이렇게 경기를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되게 재밌는 대회다. 그래서 한번 나도 골프를 하게 된다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포섬은 진짜 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입문도 안 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짝을 지어서 한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일단 내가 못하면 채워주겠지. 파트너가 챙겨주겠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초반부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만 골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골프가 궁금한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골프 공답 타임,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운동 0123님, 골프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골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골프에 대해 1도 모르는 골프 씨앗이 골프에 입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스포츠는 주변 체육관을 찾아서 등록하면 되는데 골프는 스크린 골프, 실외 골프장 종류도 많고 학원도 따로 없고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경님, 골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방법은 주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골프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학교에서 뭔가 검증된 선생님이 고용이 되어 있고 내가 특별히 선생님에 대해서 고르지 않더라도 이미 수강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수업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가장 진입 장벽이 낮고 주변에 돌려보시면서 보이는 일반 외부 연습장 같은 경우는 거기 연습장에 소속되어 있는 티칭 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지조차도 공부해서 어떤 선생님이랑 나랑 잘 맞을지 그걸 좀 골라서 가야 되고 연습장의 경우는 일반 연습하시는 분들과 그 수강생분들이 막 섞여서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몇 번 타석에 가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30분짜리 연습장을 끊어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 1시간 30분 사이에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 한 10분, 15분 정도 오셔서 자세를 봐주고 이렇게 가시는 거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선생님을 고를지부터가 고민인데 내가 연습하다 보면 선생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약간 막연한 그 기다림을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는 연습하시는 분 있고 또 저쪽 옆에는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도 해가지고 처음에 접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계획이 짜져 있고 검증되어 있는 선생님의 검증되어 있는 수강 계획이 있는 잘 짜여져 있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건 진짜로 해본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완전 찐 꿀팁이네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입문을 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월 수강료를 지불하고 주에 1, 2회씩 수업을 듣는 거더라고요. 시설은 대학교에 있는 연습장을 주로 이용하고요.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검색해서 이 평생교육원에 골프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저 대학 다닐 때도 대학교 수업 교양에 골프가 있었어요. 여기 가서 했었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입문 방법 자체가 처음 들어봤고 너무 놀라워요. 근데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선생님과 맞을지 안 맞을지도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뭐를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뭔가 처음에 기본기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 기본 자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사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또 중요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기본기 자세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서 이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데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본 자세를 조금만 알려주시고 어쨌든 이제 풀 스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채를 그냥 바꿔가면서 약간 흥미를 빨리 가질 수 있게 하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골프가 어쨌든 감각 운동이라서 선생님들마다 약간 지도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자세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자세라는 것도 사람이 체형이 다르고 사람이 각자의 가진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적인 자세가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다 잘 맞긴 하지만 각자 체형에 맞게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각자 선생님들마다 철학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를 조금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듣는데 배드민턴 생각나요. 배드민턴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기 재미없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진도를 빡빡빡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역시 기분이 충실해야지 하고 기본 연습만 계속 시키는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선생님들은 다 비슷하신가 봐요. 그 안에서 내가 제일 좀 더 흥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저희는 생활체육인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그러면 초보분들은 그럼 장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처음에 살 때부터 좋은 걸 사서 내가 이중지출을 방지할 거다.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스포츠가 정말 나랑 잘 맞는지 오래 할 수 있는지 그런 탐색 기간을 거친 다음에 뭐 좋은 걸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 후자의 경우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중고를 구매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골프 세트 자체를 20만 원에 중고를 구해오셔서 네. 클럽 전체 세트가 2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중고를 구해오셔서 그걸로 시작했고 요즘은 당근마켓에서도 저렴하게 중고를 구하실 수 있어서 처음에는 중고를 구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고 골프를 치실 때 룰이 이제 골프 클럽 그러니까 14개 이하의 클럽을 가지고만 이제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4개 클럽 중에서 이제 7번 아이언이 가장 기본 아이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7번 아이언 클럽을 하나를 중고로 구매하셔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헷갈려요. 아니 그래서 채가 7번 있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더 왜 사지? 기본적으로 이제 골프 클럽이 이제 드라이버, 뭐 우드, 아이언, 퍼터, 웨지 이렇게 5종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퍼터랑 웨지는 이제 짧은 거리를 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럽이고 이제 나머지 클럽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내면서 치는 클럽입니다. 드라이버로 가면 갈수록 클럽의 길이가 길다. 번호로 따지면 뭐 드라이버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보통 뭐 우드, 요즘은 이제 아이언의 특징과 우드의 특징을 합친 뭐 하이브리드 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2번, 3번, 4번, 5번 정도까지는 뭐 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나누고 이제 아이언은 뭐 6, 7, 8, 9번 정도까지 뭐 5, 6, 7, 8, 9번까지 아이언이라는 클럽으로 종류를 나누는데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클럽의 길이가 길고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입니다. 길이 분류에 따른 번호로만 따지면 이제 종류의 개수가 딱 나뉘는데 웨지 같은 경우는 공을 치는 면이 이제 클럽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그냥 클럽 페이스를 편안하게 땅 위에 얹었을 때 이 페이스가 얼만큼 몇 도의 각도로 열려 있는지 그 종류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48도로 열려 있다, 49도로 열려 있다, 50도로 열려 있다, 60도로 열려 있다. 그 페이스가 열려 있는 각도에마다 웨지가 전부 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몇 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4개의 클럽을 제한한다는 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 경우에는 그 웨지의 종류를 막 한 3개씩 들고 다니시고 내가 사실 거리는 뭐 약간 긴 클럽을 잡고 내가 조금 컨트롤해서 짧게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50m를 내가 지금 보내야 되는데 클럽을 180m 보낼 수 있는 클럽을 잡고 내가 힘을 조금 작게 줘서 150m를 보내야겠다라고 컨트롤 할 수 있어서 먼 거리를 보내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클럽의 종류가 조금 작아도 내가 나의 컨트롤 실력으로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숏게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교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웨지의 종류를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의 경우는. 네.
복잡하다. 복잡하고 장비가 이렇게까지 많은 건 솔직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골프의 세계가 진짜 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면 14개까지가 왜 필요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은 채 하나 있으면 되고 축구는 풋살은 풋살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7번 아이언에서부터 시작해서 1번에서 뭐 14번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각도도 있다 하니까 우와 약간 체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다. 골프는 해봐야지 아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굉장히 섬세한 스포츠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가 많아서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사실 하다 보면 그거 쏙쏙 바꾸는 재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되게 그런 방법에 따라서 내가 잘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예전에 저 그걸 들었거든요. 박세리 선수분께서 노는 언니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 말하셨던 것 같아요. 골프는 정말 섬세한 운동이고 정말 어려운 운동인데 내가 참 잘했어 이랬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 진짜 잘하셨구나 조금 깨닫게 됩니다. 세 개를 찢으셨는데. 아 그럼요. 3개를 찢었죠.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 들었을 때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한다고 하셨고 게임으로 치면 스타터 아이템 중 하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하나요? 골프채 말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클럽이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용품회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셔서 가야 되는데 이 개인용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골프 장갑이 필요합니다. 스윙을 하면서 이 손에서 그립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립의 마찰에 의해서 내 손이 까질 수도 있고 해서 장갑은 항상 필수로 껴야 되는데 이제 장갑의 경우는 개인용품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골프화도 처음에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냥 운동화를 외부 필드를 나가시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되게 잘 닦여져 있는 연습장에서 하시는 경우는 그냥 운동화 신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갑이 필요하군요. 그냥 맨손으로 그래요. 박세리 선수도 맨손으로 하진 않았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인 도룡동 김땡지님. 골프는 용어부터 규칙까지 다양하고 어려운 종목으로 느껴져요. 자세를 배우는 것 외에 따로 익혀야 할 것이 있나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건 저희도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매너입니다. 골프는 매너 운동이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냥 예시로 조금 말씀드리면 뭐 퍼팅을 하는 그린 위에서는 뛰지 않는다. 이제 티박스에 뭐 여러 명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거리가 가장 많이 남은 사람이 일단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골프 예절들이 있는데 이게 뭐 대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그래서 더 매너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프도 그 작은 공이 엄청 빠르게 나가는 운동이라서 특히 안전 때문에 매너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고 펜싱도 좀 생각났거든요. 펜싱도 엄청 매너 운동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것도 되게 뾰족한 칼을 다루는 거라서 더 그렇게 매너가 중요시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골프만의 매너를 듣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이렇게 꼭 매너를 지키는 어른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죽동 대나무님,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실외 골프 연습장, 필드라 부르는 야외 골프장 등 골프장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 골프장마다의 특징은 뭔가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 타입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실내, 실외를 구분 지을 때는 날씨를 가장 많이 따지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진짜 막 엄청난 눈이 오거나 뭐 엄청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다 전부 실외를 선호합니다. 이게 골프가 뭐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되게 감각적인 운동이고 미세한 센시티브한 운동인데 그런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뭐 공이 실제로 날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거리 같은 걸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실외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그 감각을 익히는 면에서 쉽고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내가 치게 되면 어떻게 쳤는지 분명히 사람 심리상 궁금해서 화면을 빨리 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골프는 고개를 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면 자세가 틀어지는데 내가 화면이 너무 궁금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빨리 고개를 드는 안 좋은 습관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실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내의 장점은 지인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술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네, 장점이 있습니다. 와, 스크린 골프장은 식사나 음주를 동반하면서 칠 수 있군요. 볼링장 생각도 나고 당구장도 생각이 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역시 골프의 멋짐은 필드 위에서 나오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골프가 골프장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골프채 종류도 많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모경님은 드라이버 또는 퍼터 중에 어떤 게 자신 있나요? 저는 드라이버가 더 자신 있습니다. 왜요? 네. 이게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숏게임이 조금 더 미세하게 감각적으로 움직임을 요구하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미세하게 움직이는 감각을 다 익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약간 요 정도 힘을 쳤을 때 뭐 10m가 나간다. 요만큼의 힘을 쳤을 때 20m가 나간다. 뭐 그런 감각을 사실 굉장히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냥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그리고 골프채가 이렇게 여러 개라서 이게 숏게임만을 위한 클럽을 집중해서 연습하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클럽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숏게임을 위한 감각을 충분히 다 익히지 않아서 일단 자신이 없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휘두르면 내가 세게 빠르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냥 멀리 나가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뒤에 저희 공식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청취자분들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근데 계속 들으면서 숏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숏게임이 뭔지 청취자분들이 좀 모를 것 같아요. 숏게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골프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그 홀컵에 있는, 그러니까 홀컵이라는 구멍에 골프 공을 집어넣는 게임인데, 홀컵이 있는 잔디를 이제 그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을 맨 처음에 치기 시작하는 그 주변의 잔디와 그리고 중간에 공이 놓여져서 내가 그 홀컵이 있는 잔디까지 보내는 주변의 잔디랑 종류가 달라요. 그린이라는 잔디는 되게 더 맨질맨질하고 잔디를 굉장히 짧게 깎아놓고 그냥 딱 보면은 정말 우스갯소리로 뭐 양탄자 그린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공이 매끈하게 굴러갈 수 있는 잔디를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 주변에 공이 떨어졌을 때 이게 뭐 여자든 남자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홀컵을 기준으로 90m 이하의 거리에 공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다 숏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퍼터를 포함해서 웨지를 사용해가지고 그린에 올리고 이제 그린에 올라간 공을 홀컵에 넣는 그 행위까지 다 숏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용어들도 많고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 어른의 운동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번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잠 도라에몽님, 운동할 때마다 운동 가방 챙기는 재미도 쏠쏠한데 골프할 때 챙기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저도 궁금해요. 골프는 필드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뭐 스크린 게임도 필드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처럼 하는 거고 연습장도 필드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한 그냥 간이 연습장인 거라서 결국엔 골프는 필드를 나가서 운동하는 게 정말 골프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간다면은 보통 한 게임을 하는데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여름에 친다. 여름에 그 땡볕에 4시간, 5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한다는 건 매우
덥기 때문에 이제 얼음 주머니를 가져가서 그 신유빈 선수처럼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치면은 좀 낫고, 그리고 이제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이게 4-5시간 동안 밖에 있으면은 금방 녹고, 그리고 그 이동하면서 음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저의 경우는 카프리선 같은 그런 팩에 들어있는 음료를 얼려서 가기도 합니다. 가을 초겨울까지는 핫팩을 꼭 준비해서 가는 편입니다. 카프리선 맛있겠다. 저는 왜 하필 카프리선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네요.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더위에서 얘가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프리선을 얼려서 가는구나.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는 필드에서의 골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썬패치 항상 이거 붙이고 있는 거 생각나거든요. 그거 실제로도 많이들 쓰시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할아버지들도 손패치 쓰세요. 요즘은 할아버지들도 쓰시고, 뭐 젊으신 여자분들이나 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쓰시는데, 요즘은 정말 할아버지 분들도 쓰시는 분들을 봤다.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손패치 다 기본적으로 하시고, 버프 같은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목부터 이제 얼굴, 눈 밑까지 다 가려주는 그런 마스크도 남녀노소 전부 다 하십니다. 광노화가 참 무섭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렇게 많이들 붙이시는군요. 다들 그렇게 되게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 성별과 그런 체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 다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거 너무 붙이고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 광경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